그래서 예제를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 실제 예제 문제로 나오니까요. 원가법을 가정하고 해볼게요. 어떤 유형자산이 있는데 취득원가가 10만원, 아니, 만원, 내용연수가 10년,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으로 하며. 근데 2차 연도 말에 이 회수가능액이 6,400원이야. 이때 손상 차손 금액은 얼마냐. 그리고 4차 연도 말에 다시 회수가능가액이 7,000원으로 회복이 됐어. 손상 차손 환입 금액은 얼마냐. 그렇죠? 이렇게 복잡하게는 안 나오지만 얘가 나오듯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봐야죠. 1차 연도 말 장부가액은 얼마냐. 그러니까 1차 연도 말이니까 장부를 취득했잖아요. 그럼 감가상각을 하겠죠. 1년 동안 감가상각을 정액법이니까 1,000원씩 감가상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1년도가 지났으면 만원에다가 감가상각비 빼면 9,000원이에요. 그죠? 이 9,000원도가 됐어. 이게 장부가액이야. 그 다음에, 그러면은 손상차손에서 이게 6,400원 됐는데, 9,000원에서 6,400원을 바로 빼주는 게 아니라 1년 썼잖아요. 그러면은 감가상각을 인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원에서 또 감가상각비 1,000원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2,000원은 감가상각은 누계고 8,000원이 이제 장부가액이 된 거예요. 1년 썼으니까. 이 장부가액이랑 얘랑 비교하는데 얼마큼 1,600원만큼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이 1,600원에 대해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해라. 그죠? 이게 원가법이기 때문에 재평가법이면 과거의 재평가, 그죠? 손실 인식한 게 있으면 그거 빼고 인식하지만 1,600 당기 손익. 그러니까 뭐냐면 1,600원만큼 이익이 준 거죠. 자, 인식했어. 그러면은 얘 장부가가 얼마가 된 거예요? 6,400원이 이제 장부가 된 거예요. 장부가 됐고 잔존가치는 원래 없었고 내용연수가 얼마 남았어요? 이게 10년짜리인데 내가 2년 썼어. 8년 남았죠. 그럼 8년 동안 상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1년에 감가비가 800으로 줄은 거예요. 그래서 800 줄었으니까 3년도 말에 장부금액이 5,600원이야. 또 4년도에도 1년 썼잖아요. 매년 800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5,600원에 800원 하니까 4년도 말에 장부금액이 4,800원이야. 근데 얘가 7,000원으로 올라갔어. 그러면 얼마예요? 2,200원만큼 내가 환입을 하냐? 그건 아니란 말인 거죠. 만약에 손상이 없었더라면 1년에 1,000원씩 장부금액이 생겼어요. 손상이 없었더라면 만원 돼가지고 4년 되니까 1년에 1,000원씩이니까 6,000원만큼 장부금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맥스예요. 그러니까 4,800원짜리가 7,000원으로 회복하더라도 거기까지 하지 마. 언제? 손상이 없었으면 원래 6,000원짜리였잖아. 얘를 한도로 1,200원만 200원만 너가 인식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회수 가능액 손상이 없을 경우 6,000원까지를 한도로 보고 1,200원만 인식해라. 근데 너 뭐 이미 1,600원 옛날에 손실로 인식했잖아. 그럼 1,200원도 손실 이익으로 인식을 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원가법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재평가법이면 재평가 손실이나 재평가 이익으로 분류된 게 있으면 그것부터 인식하는 거니까요. 자, 이제 충당부채하고 우발부채, 우발자산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되게 간단해요. 요 표가 다예요. 우리가 이제 부채면 부채지 충당부채가 뭐냐? 충당부채는요, 이제 부채가 되려면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회계는 어떤 가능성이라는 거, 부채라는 거는 내가 경제적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이행의 가능성, 경제적 의무에 대한 이행의 가능성하고요. 한번 얼마의 의무를 이행하느냐, 그죠? 가격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신뢰성이라고 바로 봐요. 그러니까 발생 가능성하고, 그 다음에 한번 쉽게 말하면 거죠. 내가 너한테 돈을 갚아야 돼. 그럼 진짜 내가 갚아야 돼? 그 의무가 있어? 의무가 있지. 그죠? 얼마 갚아야 돼? 몰라. 그러면 금액을 못 추정하면 장부에 뭐라고 얼마라고 쓸 수가 없어요. 그때는 옆에다가 의무만 있음, 금액은 모름. 이게 주석으로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무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 너한테 내가 이거를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아.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리고 그 금액도 굉장히 신뢰성 있게 내가 추정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걸 충당부채라고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가 이 차 팔잖아요. 그럼 차를 팔고 예를 들어 뭐 3년 동안 무상 보증을 하겠다. 3년 동안 이제 자동차가 고장나면 돈을 안 받고 수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돈을 안 받고 수리해 주는 거는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3년 동안 차를 팔면 예를 들어
100만 대를 팔 것 같아. 느낌상. 그리고 이 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리 오는 게 전체 한 10대가 수리 온다고 할게요. 굉장히 품질이 좋은 거죠. 한 대당 예를 들어 한 100만 원씩 수리비가 들 것 같아. 그럼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럼 1000만 원은 물론 금액이 작긴 하지만 이런 게 바로 충당부채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는요, 이 가능성이 높아. 그죠? 그리고 이 금액도 과거 경험했으니까 추정이 가능해. 이런 거 충당부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차입금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언제 돈을 갚아야 되고 얼마를 갚을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부채예요. 그죠? 충당이라는 말을 쓴 게, 야, 부채긴 부채인데 이게 가능성이 좀 높고 금액도 신뢰. 이런 계약으로 딱딱 정해진 거면 이게 너무 명확해요. 그냥 부채 쓰면 돼. 근데 이게, 계약은 계약인데 애매모호한 거죠. 그죠? 내가 의무가 있는데,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뭐랄까, 이게 좀 이제 좋은 예제는 아니지만, 유튜브 채널 보면은 막 길거리 싸움하는 그런 애들 있단 말이에요. 뭐 서로 이제 뭐 대결하면서 뭐 지더라도 맞더라도 싸우다가 부상당하더라도 뭐 고소 안 하고 뭐 병원비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합의하고 좀 막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없이 막 싸웠어. 그러면은 크게 다친 사람이 때린 사람한테, 그죠?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고 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만약 그게 나왔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인성이 막 그지 같은 놈이 애들을 막 길거리에서 때리고 다녀. 그러니까 때리고 다니니까 얘가, 그죠? 깽값을 물어줘야 될 가능성이 높아. 근데 문제는 그 깽값이 얼마인지 몰라. 그죠? 근데 만약 그 깽값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 충당부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은 높은데 내가 얼마 깽값을 물어줘야지 몰라. 그런 경우에는 우발부채. 그죠? 자, 그러면은 확실한 건 요걸 표를 외우시면 돼요. 요 표를 가지고 금액을 추정 가능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제공해야 될 가능성이냐. 둘 다 높다. 신뢰성 있게. 그러면은 이거는 충당부채로요. 재무제표 본문에다 표시하는 거예요. 부채 얼마. 대신 이제 기타 부채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뭐 매입채무나 이런 뭐 차입금 이거랑 구분해가지고 표시는 해야 돼요. 성격이 다르니까. 그리고 나머지, 야, 내가 너한테 깽값을 물어줄 가능성이 높아. 그죠? 내가 싸웠어. 너 때렸어. 근데 깽값 물어줘야 돼. 깽값 안 물어주면, 합의 안 하면 깜빵 가는 거죠. 폭행으로. 그러니까 내가 깜빵 안 가려면 너한테 깽값 물어줘야 돼. 근데 얼마 물어줘야 되지? 이거 모른단 말이야. 그때는 우리가 우발부채라고 해가지고 장부에다가 주석이죠. 주석에다가 기재만 해요. 자, 내가 너를 때렸어. 근데 보니까 네가 이 정도 맞았다고 나를 신고할 가능성 별로 안 높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신고하면 내가 너 얼마 물어줄지는 대충 알 것 같아. 근데 가능성이 높지 않아. 우발부채. 그죠? 내가 신고 가능성 높지 않아. 그리고 금액도 잘 몰라. 우발부채. 여기까지. 이 표를 연대요. 그 자원의 유출 가능성. 뭐냐면 내가 원래 사람을 안 때려. 길거리 가다가 욱하더라도 나는 원래 안 때려. 그죠? 그러니까 깽값을 물어줄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데 한번 때리면 얼마 깽값 물어줄지 알아. 근데 내가 물어줄 일을 안 하는데 나는 사람을 때리지 않는데 그건 부채가 아님. 그렇죠? 이때도 부채가 아님. 이 표 자체를 외우세요. 충당부채 인식인데 이거는 이제 부채하고 같아요. 부채라는 게 과거의 사건으로 발생한 현재 의무죠. 그리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경제적 효율을 갖는 자원이 유출이 돼야 돼요. 이게 부채예요. 그리고 그 의무 이행에 대해서 금액을 얼마 내가 상대방한테 갖출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원래는 충당부채 인식 기준인데 안 들어와요. 이거 가지고 물어봐요. 이 표 그냥 딱 머릿속에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우발부채. 예, 자, 주석으로 공시한다.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원래 재무제표 뭐냐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 여기 표시하지 않고 그 밑에 주석사항으로 공시한다. 우리가 이제 주석도 넓게 보면은 재무제표의 어떤 부속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재무제표 본문에는 표시 안 하지만 주석에는 표시한다. 자, 우발자산은, 자, 얘도 똑같아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하고 자원의 유입 가능성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높으면 우발자산은요, 주석으로 표시해요. 단 우발자산은 절대로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즉 자원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금액도 내가 알아. 근데 절대로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는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쉽게 말하면 금액의 측정의 신뢰성, 자원의 유익 가능성 둘 다 그냥 높으면 이건 그냥 우발 자산성이다. 둘 중에 하나라도 높지 않으면 우발 자산 아니다. 그리고 우발 자산은 절대로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식기준부상은 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